20장은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너먼트는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해서 주어진 하나의 상을 가장 잘한 한 사람이 승진한다든가 혹은 뭐 보너스를 독차지한다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자 독식, 뭐 위너 테이크스 올, 뭐 이런 것들과 비교적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피스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우월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우리가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는 투 플레이어 토너먼트에 대한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프린시플 에이전트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토너먼트의 문제에도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efficiency에 대한 개념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린시플의 어떤 목적 함수, 관심사를 이윤이라고 했고요. 추구하는 것. 프린시플의 objective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의 목적은 사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토너먼트 문제에서는 우리가 두 사람의 에이전트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모두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프린서플이 두 사람의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형태의 이제 계약의 문제를 우리가 볼 것이고, 두 사람의 에이전트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efficiency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컨텍스트에서 할 때에는 바로 프린시플의 이윤과 첫 번째 에이전트의 효용, 기대 효용, 혹은 두 번째 에이전트의 효용, 혹은 기대 효용, 이 전체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어떤 결과물, 의사결정,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efficient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이 전체의 합, 이윤 더하기 첫 번째 에이전트의 효용 더하기 두 번째 에이전트의 효용, 이 전체의 합을, 이걸 우리가 서플러스라고 부를 텐데요.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서 등장하는 그 서플러스입니다. 사회 잉여라고 불러볼게요. 사회 잉여라고 하는 소셜 서플러스를 가장 극대화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낼 것이고요. 그게 사실 노력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두 사람의 에이전트죠. 두 사람의 에이전트가 각각 얼마만큼의 노력 수준을 투입을 하면 이 전체 서플러스가 가장 커지게 돼요. 그 수준을 우리가 efficient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머지 얘기들을 조금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조금 theorem 정리라고 하는 것은 토너먼트의 문제와 우리가 단순한 형태의 피스 레이트, 커미션 레이트를 찾는 거 있잖아요. 보수 체계, 자 A 더하기 B의 Q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우리가 보수 체계를 여기에서 토너먼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너먼트를 살펴보고,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이 피스 레이트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토너먼트를 보고 그 다음에 피스 레이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피스 레이트라고 하는 것과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이 둘이 사실 똑같은 결과를 똑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교적 20장은 여러분 슬라이드를 쭉 보시면 되게 이렇게 수식이 많아서 좀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능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되게 재미있는 메시지 자체는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장에서의 메시지는 비교적 유익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나중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학교 생활을 해오고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이 있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 취업을 하시고 또 다른 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때 접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것에서 뭐 좋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챕터 20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수식이 많아서 네. 그래서 강의 사실 우리 이제 기말 시험 안 보고 지금 과제로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저는 바람이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나 지금이나 뭐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닌데 열심히 이제 강의 노트 만들고 또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 저는 이제 논문 많이 보는 것도 좋아하고 논문 쓰는 걸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쪽 분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소개도 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쁘고 또 다른 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힘들겠지만 또 뭐 이번 학기 인적자원관리 과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과제도 어렵게 만들어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만들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계속 과제를 쉽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20장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또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제학의 다른 필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뭐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생활 뭐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해 오면서 사실 내가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잘했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그 주관적인 여러분의 어떤 성과, 성적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적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을 커브에 맞추잖아요. 커브에 여러분을 다 이렇게 피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 분포에 여러분의 성적을 다 피팅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정규 분포에 피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 위원들도 기본적으로 이 커브 피팅을 생각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커브의 이 오른쪽 테일에 있는가 아니면 뭐 이쯤 있는가 아니면 중간쯤 있는가 뒷부분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대학의 랭킹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 나의 어떤 절대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absolute performance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화된 것은 이제 아마도 상대적인 어떤 성과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어떠한가가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 많이 관람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뭐 스포츠 경기가 대부분 다 상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거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졌지만 잘 싸웠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승부는 사실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혹은 뭐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평가일 것이고 혹은 뭐 미디어의 평가일 것이고 실제로 경기에서 진 팀은 지면 사실 진 거죠. 이기면 이긴 것이고 상대 팀보다 조금 더 잘해야 이길 수 있고 대학 입학 시험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보다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평소 모의시험, 모의고사보다 수학 능력 시험에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자기 만족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학 입시의 어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